네, 안녕하세요.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 이제 AI 기술주 쪽에서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핫 이슈 차트 시간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관련해서는 한 3-4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AI 기술주들의 대거 조정의 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주,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주 요 순서로 아주 박살이 난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팔란티어가 1티어급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잠시 보시면요. 거래 대금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역시 이제 팔란티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팔란티어 일봉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이제 종목 자체가 그렇게 급락이 자주 나오진 않죠. 하지만 이제 올해 딱 3번 정도 10%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월 중순쯤이었죠.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시장 전체적인 급락이 나오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4월 7 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100를 넘으면서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고게 인제 푹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뭐 그냥 노빠꾸로 올렸죠. 쭉 올려서 인제 150 언저리까지 가니까 러셀 지수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이때도 인제 고평가, 그다음에 퍼가 너무 높다. 그래서 고평가 관련한 뭐 리포트나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 10% 가까이 또 빠졌었죠. 하지만 또 인제 며칠 있다가 스물스물 오르더니 190 까지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폭발적인 시세를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요 며칠 동안 한 4일 동안 내려오더니 조정을 받더니 이렇게 급락을 맞고서 21 선을 완전히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세 번째도 역시 고평가 리포트 때문인데요. 10% 가까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제 과도한 인기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주식 자체가 너무 인기가 많으면 과매수 구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모두 과도한 인기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쯤 되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지?' 고런 이제 질문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또 요런 핑계를 대고 한 번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 주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팔란티어가 어떤 특별한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인제 향후 미래의 성장성에 훼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지 인제 공매도 관련한 리포트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급락 이후에 회복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락은 늘 주요한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팔란티어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팔란티어는 음봉 티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중요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요. 팔란티어 설마 리서치 하나에 동요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전문 투자 회사 시트론의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트론 리서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오픈 AI가 5천억 달러의 평가를 받을 때 팔란티어는 40달러가 적당하다. 그리고 그마저도 관대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 뭐 아무 근거가 없죠. 팔란티어의 주가를 뭐 40달러로 자기가 자기 맘대로 그냥 정해 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상당한 시장 열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수익 성장률은 오픈AI와 같은 경쟁사에 비해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미미하지가 않죠.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 매출이나 수익의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폭발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오픈 AI는 확장 가능한 구독 모델을 자랑하는 반면 팔란티어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 개혁에 의존한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상업적인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업적인 그 섹터가 굉장히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편향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정부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불안정하다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과 또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비전만 제시를 하고 흑자 전환에 실패했던 그런 케이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업들이 우죽순 생겨나 가지고 생태계 전체가 이제 붕괴했던 그런 사례죠. 그래서 존속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팔란티어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셋 다 넷 다 틀린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인제 이런 거에 반응한 이유는 하나죠. 이게 인제 차익 실현의 어떤 핑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갈 것 같다 하면은 괜히 또 아쉬움이 남을까 봐 못 파는데, 요런 인제 어떤 전환점, 그리고 인제 기술적으로 한번 꺾이는, 차트가 꺾이는 그런 지점이 오면 굉장히 좋은 매도 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3일 전에 올려드렸던 팔란티어 관련 영상을 보시면은 인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드릴 내용보다 그 내용에 좀 더 인제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캡처를 제가 해 봤는데요. 요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언제쯤 꺾일까?' 요런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음봉에 쪼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어제 같은 급락이 나와도 역시 유효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 14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고 150 언저리까지 조정 시에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던 이제 3일 전만 해도 어제 같은 이제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죠. 하지만은 인제 150 까지 만약에 천천히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비중을 태울 만하다.'라고 했는데, 고게 인제 하루 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요런 그래프도 한번 영상에 띄워 드렸는데요. 이 추세선을 중간에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위쪽에서는 팔고 밑에서는 산다. 요 단순한 어떤 논리가 성립하는 주식이 팔란티어라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주식에서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쉬운 공을 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무조건 쉬운 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그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도 이런 급락에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어 이제 너무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안 했거나,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인제 또 조심성이 없고 또 조급하고 요런 것도 인제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할 때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0 언저리에서 190을 찍었을 때는 부담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200을 가든 300을 가든 지금 단기적으로 190을 가파르게 올라가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분할 매도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팔란티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나는 한 주도 안 팔 거야.' 라는 그런 논리라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오히려 좋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버티다가 여기서는 또 불안해하고 하면은 요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 에서 부담을 느끼고 150 가까이 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요 차트상의 어떤 추세선을 기준으로 팔고 사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16일 날 올려 드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듯이 인제 28 년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요. $300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인제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란티어의 월봉인데요. 3년 정도로 인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5 였습니다. $5, $6 언저리에서 지금은 이제 3 년이 지난 시점에서 $190, 거의 뭐 40배 가까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5 에서 $190 까지 가는데 거의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37배가 올랐고 시총은 4천억 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3년 뒤에 또 이제 $300 까지 찍는다라는 건데, 요 3년 동안의 어떤 상승폭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덩치가 지금도 많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0 에서 $300 까지 다시 가는 데는 이제 3 년이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수치로 액수로 시총 수치로 비교하자면은 비슷한 4천억 억이나 뭐 3,700억 억이나 비슷하죠. 하지만은 인제 37 배냐 2 배냐 요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4천억 달러의 증가다라는 거예요. 고게 인제 3 년의 시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요게 인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3 가지 정도의 어떤 과정의 그림을 상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또 다른 기술의 변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제 그 팔란티어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AI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지만 인제 또 다른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술의 변혁을 한 번 더 3년 안에 불러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 모먼트가 반드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판에서 하드웨어를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총 1 위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을 지배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후보 중에 1순위가 팔란티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빅테크와의 협력, 제휴 등이 확대되면서 상업 수주 쪽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국방 쪽이 이제 비중이 크지만은 지금도 이제 민간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하고 연결이 되면서 빅테크는 이제 M7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 수주 비중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킨다면은 $300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해자형, 선도형, 라이센스형 요렇게 이제 요게 인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그런 기업으로 아마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해자형은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뭔가를 찾아 나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라이센스형 기업인데요. 뭐 인제 퀄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어떤 법적 권리, 그다음에 특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모를 동시에 팔란티어가 갖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5 당시를 인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시총을 계산을 해 보면 $1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억 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클로가 있습니다. 요 두 종목이 $100억 언저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목은 둘 다 매출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비 오클로는 향후 10년 내에 현실적으로 지금의 팔란티어 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팔란티어 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팔란티어 같은 수익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100억 여도 성장성 프리미엄에서 궤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판 전체를 지배하는 구심점에 해당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지 오클로라든지 그 해당 영역이죠. 해당 영역에서는 어떤 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라도 그 인접한 어떤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AI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다 혼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AI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별 종목과는 달리 이건 엔비디아처럼 판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히 PER을 보고 고평가니만이 얘기할 계제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트론 리서치의 평가는 근시일 내에 뭐 오랜 기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되었음이 판명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MA20 값, 지금 현재 MA20이 169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169까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여기를 찍고서 이제 단기적인 매물들을 다시 또 소화한 후에 숨을 고른 후에 장기 레이스를 천천히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디슈 차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하루에 10% 가까이 또 빠지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걸 또 팔아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급한 돈만 아니라면 가지고 계시거나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팔란티어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